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월 2일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이 드디어 밝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서 대박이 터지면서 돈을 왕창 벌어들이실 수 있는 그런 대박의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23년에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휴일은 67일 정도가 있고 뭐 작년이랑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서 이제 지정을 하면서 약간 더 이제 직장인분들에게는 요거는 이제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일 수 있고요. 또한 23년에 좀 대체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제도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최저시급이 9,600원으로 올라간다. 예, 9,600원 최저시급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만 0세 아동에게 월에 70만원씩 부모 교별을 1년 동안 지급을 한다. 그래서 이제 70만원씩 1년이면은 1년에 840만원 정도 지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 출산율 자체가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많이 시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만 나이로 통일돼서 이제 6월이 되시게 되면 나이가 또 이제 한 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받으시는 분들도 나올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만 나이 시행은 6월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그래도 기분 좋은 그런 뉴스들이 23년에 좀 포진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23년이 증시 전망이죠. 경제 전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약 후강의 상태가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장의 여러 가지 우려들, 특히 인플레이션인데 금리 인상과 맞물리는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발 어떤 이제 리스크들이 올해 중반에는 물러날 것이고 하반기에는 상황이 훨씬 나아지면서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약 후강의 23년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좀 비트코인이 반등을 좀 어느 정도는 해줬습니다. 자, 비트코인 8시간봉 차트를 좀 보고 계시고 이 당시부터 쭉 내려온 상황에서 바닥을 찍고 추가적인 바닥 갱신이 안 나오고 여기서 살짝 반등이 일단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6.3K를 찍고 지금 16.7K까지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단기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잘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윗골이 딱 달아주긴 했지만 거래량이 심하게 붙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옆으로 빼다가 이제 요 구간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 한 번 더 빔을 쏘고 내려오는 이런 무빙을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물론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부터 이제 조금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방향을 머리를 이제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살짝 머리를 위쪽으로 틀었다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특히나 이때 나온 요 상승에 대한 뉴스 재료는 바로 영국이죠. 과거에 이제 세계적인 금융의 어떤 중심 국가로도 불렸었던 영국인데 바로 이 영국에서 외국인의 암호화폐 세금 감면,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다라는 이런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이 암호화폐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세금을 면제를 할 것이고 영국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리시 수넥 영국 총리의 계획에 따라서 해당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 바로 영국의 제79대 총리 리시 수낙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굉장히 좀 배우처럼 좀 생기기도 했고 약간 비버나 약간 수달처럼 생기시기도 했지만 굉장히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면서 인상이 좋게 생기셨죠. 자, 바로 이제 이분이 영국의 79대 총리 리시 수낙 총리고 이 리시 수낙 총리가 어쨌든 인도계 출신으로서의 최초 총리가 된 사람이고 골드만삭스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약간 이제 금융계통 쪽의 전문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영국이 지금 금융적인 어떤 리스크 파산을 좀 굉장히 그러니까 파업이죠. 각종 공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파업을 일으키면서 영국이 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조금 삐걱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제를 살려라 아마 이런 숙명을 띠고 총리로 임명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인 자산이 1조에 달한다. 또 이렇게 뒷배경이 또 빵빵한 그런 어떤 신임 총리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총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영국의 총리가 바로 영국을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이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국 관세청은 지난 7월 투자자와 전문가를 초청해서 탈중앙화 금융 과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좀 수렴도 했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영국 재무부에서도 암호화폐 시장 규제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자, 그래서 영국발 호재가 좀 터지면서 비트코인도 새해 첫날부터 나름 조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로 방향을 좀 틀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로 방향을 틀게 되면은 현재 이제 일봉상이고, 일봉상으로 충분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또 윗골을 따면서 이렇게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이때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찐반을 삼아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무리수가 있고, 단기적으로도 여전히 약간 좀 박스권 안에서 여전히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을 삼아서 이 단위의 이제 박스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1월 12일에 CPI 발표 때 크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해도 결국에 여기 저항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숏을 칠만한 그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전저점을 깨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박스권 상단에서는 숏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는 롱 자리가 나온다. 여기서 롱 잡았으면 이렇게 먹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박스권, 그래서 박스 상단은 여전히 16.9K 정도에서는 우리가 숏을 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고, 이 16,450달러 이하에서는 또 롱, 요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박스권 매매를 여전히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좀 생각은 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있으면 또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슬슬 이제는 좀 숏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2일 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려놓게 되면은 CPI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좋게 나와도 위로 가는 척 했다가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밀려놓고 CPI를 발표하게 되면은 CPI가 설사 안 좋게 나와도 아래로 갔다가 위로 쏘는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1월달 가장 큰 이벤트는 1월 12일 CPI라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전에는 약간 이제 박스권 안에서 이런 이제 박스권 안에서 조금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 요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에서는 숏, 아래에서는 롱 접근을 하면서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그때그때 좀 수익을 챙기는 그런 방식이 여전히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장이 또 우리 마음대로 호락호락하게 가준 적이 없죠. 한번 내려찍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굳이 여기서 롱을 잡았다고 해서 이거를 굳이 때려 맞을 필요는 없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리스크는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가 아직까지는 좀 유효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언제 장기 롱을 그럼 들어가서 이런 상승은 그럼 언제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도의 펌핑은 반감기가 좀 겹쳐져야 되고, 어쨌든 반감기가 지금 24년에 있어요, 여러분들. 24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숨 고르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기간, 이런 기간 있죠. 이런 기간은 좀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경제 전반의 상황이 23년 전체가 이제 전약 후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3년 1분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조금 눈치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골파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골파기가 한 번은 1분기에 또 나올 수가 있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고, 나스닥 상황도 지금 그렇게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1분기에 대한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3년 1분기는 최대한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놨다가 이런 장은 반드시 또 옵니다. 이런 상승장, 이런 펌핑장은 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 비트코인은 한정돼 있는 자원이고, 한정돼 있는 자원이라는 거는 화폐를 계속 찍어내는 한 가치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 부동산, 다이아몬드, 하물며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가격들도요,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올라간 짜장면 값이나 한 번 올라간 택시 값이 도로 내려가는 걸 본 적이 없으셨던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비트코인은 워낙 그 변동폭이 크고 마진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펌핑이 좀 크게 나왔었고, 하락도 마찬가지로 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떨어졌으면은 이제는 바닥이다. 이제는 바닥이고, 다만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확인해주고 다지는 기간 이후에 이런 식의 펌핑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구간, 바닥을 기기 시작하는 이런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인내심은 필요할 수가 있고, 그래도 이 구간 안에서의 변동성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이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사실 그래도 유럽에서 영국에 가지는 파워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영국에서도 자국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는 걸 보면은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바닥을 찍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자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팍팍 내려박는 구간에서 그냥 사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봉으로 쭉 이제 주봉인데 여기서 3주 동안 팍 내려박았죠. 내려박았을 때 샀으면 결국에 올라간다. 여기도 한번 내려박았죠. 여기도 내려박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그 매집 구간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매집 구간이 나오겠죠. 내려박으면서 개미를 털 건데 그 내려박는 구간에서 그냥 사면 결과적으로 이런 큰 펌핑이 아마 24년 정도, 빠르면 23년 후반기부터 좀 시작을 해서 24년이나 25년 정도까지 요때까지 한번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요런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좀 마음을 좀 비우고 마음을 편히 가지고 좀 한 2, 3년 묵혀둔다라는 마인드로 하는 게 좀 제일 정신건강이 이로울 수가 있고,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나는 단기 매매로 계속 수익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 시장 안에도 기회는 살아있다. 자, 보시는 게 1시간 봉인데 이렇게 팍팍 빠지는 구간에서 그래도 롱을 쳤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반등도 나오고, 반대로 이런 고점 자리에서는 또 숏을 쳤을 때, 이런 고점 자리에서는 숏을 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쭉쭉 빠져주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100만원 장기 투자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100만원으로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20배에서 30배 정도만 써도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수익이 20배에서 30배 정도는 더 꽂힐 수 있는 게 바로 마진 거래이기 때문에 단타를 치려면 좀 마진 위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타점이 나올 때마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녁 22시 11분 일요일 저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 10시 11분에도 자, 이런 식으로 숏 드렸죠. 요 자리죠, 요 자리입니다. 10시 11분 여기에서 계속 윗골이 달리는 거 보고 조금 이거 힘 빠진다 싶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척 하더니 이렇게 내려박았죠. 이후에도 여기까지 내려박았어요. 여기서 숏을 들어갔습니다. 100% 팩트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이 충분히 잘 뽑힐 수 있는,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롱을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이 올랐으면 이제 숏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반대로 많이 내려왔으면 이제 좀 롱을 좀 생각하고 그렇게 매매를 해야죠. 자, 그리고 오늘 9시 19분에도 숏 사인을 드렸죠. 충분히 올라올 만큼 올라온 자리에서 고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로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자, 9시 19분이 요때였죠. 요때 숏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쭉 빠져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빠져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숏 잡아서 이런 식으로 쭉 빠져주면서 숏을 또 이제 아침에 먹었고, 바로 이런 식으로 10% 수익 났고, 55% 웨이브 숏, 요번엔 또 웨이브를 쳐서 이렇게 수익이 났고, 자, 이렇게 7% 바로바로 수익 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10%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차트 분석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트가 흔들릴 수 있는 주요 지표에 대한 어떤 분석, 그런 지표 발표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매매 타점, 이런 거를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 여기 이제 카톡방 주소 요쪽으로 그냥 입장하셔서 100% 무료이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을 잠시 살펴봐야 되겠죠. 테슬라가 1% 반등에 좀 성공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전 수준에서 금요일에 장을 마감을 해줬고, 오늘은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 나스닥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런 큰 변동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나스닥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닥을 찍고 쭉 올렸다가 조금 이제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반등을 쳐주는 모습이고, 일봉상으로 지금 지점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약간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전저점 부근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번, 두 번 튕겨줬고, 충분히 여기서 한 번 정도 튕겨줄 수는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그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 경우에는 한 번 더 밑으로 찍었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때 저점 갱신을 하게 되면 패닉셀, 투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좀 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나스닥 10,000포인트를 사수를 해줄 것인지, 그 어떤 움직임이 좀 중요하게 나올 수가 있고, 아마도 그런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가려면은 이번 주 정도는 단기 기술적 반등을 주고 1월 중순 이후에 1월 CPI 발표를 기점으로 과연 나스닥도 좀 충분히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반등했다가 더 큰 하락을 위한 좀 번지 점프대를 만들 것이냐, 그런 어떤 움직임이 1월 중순 정도 되면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이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일봉상으로 좀 이틀 정도 이렇게 양봉을 띄워주는 모습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반등을 줄 것이냐, 이때 상당히 CPI나 FOMC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등을 이런 식으로 못 해주고 꺾어진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해도 여기 매물대 정도에 걸리고 또다시 빠졌다가 이런 식의 방향을 좀 보여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단기적인 매매로 나스닥이라든지 비트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현재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도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보시는 거는 이제 테슬라의 주봉입니다. 충분히 빠진 자리에서 일단 주봉으로 양봉을 띄워주면서 저번 주에 마감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물론 테슬라에 대한 이 오너 리스크,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팔아왔죠. 안 판다고 하겠다라고 해놓고도 트위터를 매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테슬라 주식을 팔아왔고, 그런 여러가지 언론 플레이들, 그리고 트위터를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삐걱대고 인수하고 나서도 삐걱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발 공장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떤 앞서 나가는 이미지, 어떻게 보면 애플이랑도 비견되면서 그런 선진적인 전기차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얼리 어답터들의 어떤 환호성을 이끌어냈던 그런 일론 머스크였는데, 그 약발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약발이 떨어진과 동시에 수요도 조금 감소하는 추세, 거기다 이제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러가지 경기 침체도 예상된다는 이런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땅! 하고 내려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도로 매물대까지, 주요 매물대인 200달러까지 무너뜨리면서 150달러까지 무너뜨린 이 상황에서는 단기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마치 이 자리에서처럼 여기서 튕겨주죠. 이렇게 충분히 튕겨줄 수 있다, 200달러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지금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가 이 정도로 반등을 쳐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비트에게도 나름 좋은 소식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충분히 이제 반등 나올 만한 위치다. 아마 이번 주 정도의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대형주들, 지금 보시면 애플입니다. 애플도 주봉상으로 아래꼬리 달아주면서 저번주 주봉을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의 반등, 이런 식의 반등을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의 흐름은 1월 효과가 약간 이제 나오면서 12월에 계속적으로 빠져왔던 주가가 1월 초에 잠깐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그런 구간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나스닥의 대형주들이 한번 튕겨줄 때가 된 그런 자리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비트도 살짝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미 시작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힘이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는 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FOMC 플러스 CPI가 좋게 나오는 엄청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찍은 거라고 치면은, 이제는 사실 뭐 그 정도의 호재는 조금 이제 1월 12일 정도에 있는 CPI 정도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CPI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또 이제 숏을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좀 급격하게 올라왔다, 여기도 보시면 급격하게 올라왔으면 숏을 치면 또 이렇게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동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수익을 먹는 포지션으로 가야지, 역시나 너무 길게 포지션을 잡고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에서는 상반기에는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금리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소멸하면서 하반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상황이 채권이나 주식이나 모두 좋아질 것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노동시장에 대한 리스크, 이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노동시장이 많이 약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 노동시장이 약화하게 되면은 이 정부에서는 이제 경기를 좀 더 이제 활성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를 스탑을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논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약화된다라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전형적인 약세장의 3분의 2 정도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만 지나가게 되면 약세장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 이제 뭐 길게 잡아야, 짧게 잡으면 한 1분기 정도, 길게 잡아야 올해 상반기까지 살짝 이제 좀 더 힘들다가 그 다음에는 충분히 이제 반등 장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년 반감기까지 24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23년만 잘 지나가게 되면은 충분히 방향을 틀어서 우상향하는 그런 기조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조금만 더 힘을 내시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알트도 비트가 오늘 나름 반등이 나오면서 알트도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솔라나 같은 코인들 조금 이제 불안한 좀 코인들이기 때문에 요런 것도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런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코인이었고, 시가총액도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3.5조, 3조 5천억을 현재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바닥의 패턴을 좀 그려주면서 충분히 한번 2만원을 다시 한번 터치하러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조금 희망을 볼 수가 있는 코인이에요, 코스모스. 또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이 주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은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도 현재 들어가 있고, 잡코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체인링크는. 마찬가지로 시총 3조 7천억 정도 되는, 여전히 시총도 좀 무거운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여기서 한 파 더 내려준다면 아마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최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이 체인링크라든지 코스모스, 조금 근본 있는 알트들을 건드리는 게 낫다, 그런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도지도 뭐 여전히 100원 이하에서는 조금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빠졌으면은 또 어차피 테슬라도 반등할 자리에 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테슬라가 반등하면은 도지도 살짝 이제 120원까지 좀 쳐주는 이런 정도의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알트들 중에서 23년이 조금 기대되는 그런 코인들로는 체인링크, 코스모스, 도지코인, 요 정도를 좀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알트코인들은 이 움직임의 특징 자체가 비트코인 먼저 쭉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에 돈이 어느 정도 풀린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 시장이 살아났을 때 알트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알트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저는 24년이나 25년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쭉 이제 올라가주는 그런 상승 흐름, 상승장이 왔을 때 충분히 지금 안 움직이던 이런 알트코인들도 그때 가면은 5배, 10배씩 한 번은 더 튀겨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코인에 한해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알트코인이 펌핑, 대불장이 오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뭐 지금서부터 이제 미리, 물론 저점 잡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가서 돌아가면서 펌핑 나올 때 해도 알트들은 충분히 또 먹을 자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약간은 이제 23년이죠. 이제 23년 1분기까지는 좀 더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죠, 고팍스를 인수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고팍스는 원회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국내 5대 거래소 중 하나였는데, FTX 파산이나 이제 글로벌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고, 바로 이런 유동성 위기를 바이낸스가 노리고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는 거의 업비트 독주 체제라고 볼 수 있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바이낸스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과연 이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고요.
또한 6개월 이상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현재 패닉셀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이라는 신호다. 또 이런 분석이 있죠. 역사적으로 장기 보유자들의 패닉셀이 진행될 때 바닥이 나왔다. 아직 시장에 고통은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장기 보유자들의 패닉셀은 시장 과열을 희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 그러니까 바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FTX 사태 이후에 크게 내린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아직도 눈에 띄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물론 눈에 띄게 반등도 안 나오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이 바닥을 끝내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지점, 이 낙하 지점까지의 빠른 골파기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저는 이 정도 위치를 돌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찍어주는 것만으로도 바닥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 가면 한번 걸리게 돼 있어요. 한번 저항 맞게 돼 있는데, 저항 맞고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뚫어주게 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15.4K가 사실 역사적인 바닥이었었구나, 우리가 그때 가면 이제 그런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쳐주고 조정 줄 때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쭉 요즘 2차 파동을 먹을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전제 조건은 낙하 지점 21.4K입니다. 반올림하면 이제 21.5K 되죠. 21,500달러 회복이 사실 이제 비트코인 바닥을 끝내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비트가 좀 힘을 내서, 일단 그러려면 여기도 뚫어야 되고, 지금 뚫어야 될 게 많아요. 여기 매물대도 뚫어야 되고, 이렇게 가다가 또 한번 꼭 중간에서 또 꺾여야 되고,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22년에 이 정도로 찍었으면은 어느 정도 좀 바닥 다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죠. 저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시간이 조금은 걸리더라도 아마도 이제 이런 장에서는 사실 수익보다는 손실 볼 확률이 사실 높은 게 사실이고, 또 이런 장이 왔을 때는 손실보다는 수익 볼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때 22년에 조금 손실을 본 게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가오는 23년, 24년 요 구간, 25년까지 충분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나가는 그런 원년이 바로 23년 개묘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까지 최대한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단기 타점을 통해서 좀 수익을 내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꿈과 희망을 담아서 영상을 제작했고요.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23년엔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고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수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